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이야기 내기 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휴방 공지입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개인적인 좀 볼 일이 있어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종목 브리핑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뷰 영상은 올려드릴 거예요. 인터뷰 영상을 봐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은 요즘에 최근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뜸뜸이 좀 종목 개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영상도 계속 늦게 올려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저로서도 최대한 좀 쥐어짜내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4월 4일부터 영상들을 업로드를 정상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개수를 좀 지금처럼 아무래도 유지가 좀 될 것 같은데, 종목들 계속 순환시켜 가면서 계속 의견들 드리고 브리핑 드리고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일까지 틈틈이 기사들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이 방은 구독하시면 채널 메인에다가 어떻게 입장되는지 영상으로 나오니까 구독하셔야 보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저쪽 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이죠. 28일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와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권리공매도라는 부분들, 권리공매도의 방법들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권리공매도를 한다. 자, 이게 상장이 됩니다. 30일에 상장이 되면은 이거래일 전 28일부터 우리가 이 상장되면서 계좌로 들어올 거를 미리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가격대가 1340원이 최저가니까 보통 이제 1400원대 한 1260원에 매수를 해서 1400원대 1350원 이상부터 이 사이에서 많이 이제 이 상장되는 것들을 난 계좌로 안 받고 현금으로 그냥 받겠다. 이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나 봅니다. 권리공매도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상장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들을 받았다라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매물을 잡아 먹어가면서 주가 올려간 것들도 좀 있었겠고, 오늘도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갭이 탁 떨어지면서 갭 떨어지면서 시작해가지고 반등이 좀 나온 건데, 오늘까지는 반등이 나온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긴 했어요. 뭐 음봉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 저점을 높였으니까. 자, 이 수급 주체들을 보면은 어제는 외국인들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을 내면서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를 하는, 단기 차익 뭐 이 정도만 먹고 빠진 거예요. 왜냐, 29일이잖아요. 30일에 우리가 이때 권리공매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30일에는 계좌로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100주를 하면은 45주를 0.45주니까 비율이 100주 해가지고 45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0.45 우리가 0.45 비중으로 신주인수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45주를 다시 유상이자를 청약을 하셨다. 45주 1260원이죠. 이거를 주고 45주를 청약을 하셨다 라고 하면은 이제 30일부터는 145주가 됩니다. 권리공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145주가 되시겠죠. 내가 기존에 2,000원이다, 뭐 2,200원이다, 평균 단가가 2,200원이다 라고 하시면은 45주가 추가가 되니까 2,200원에서 1,260원 45주, 이게 100주 이렇게 되니까 145주에 평균 단가가 뭐 1,908원 뭐 이 정도 되겠죠. 1,908원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이게 30일부터 내 계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온다. 권리공매도 이 45주를 권리공매도 미리 매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를 안 들어오고 현금으로 받으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260원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권리공 매도를 하고, 이 좀 갭이 툭 떨어지면서 공포심을 좀 줘가지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30일에 유상증자가 상장이 된다. 상장. 자, 100주에서 45주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량에 대한 부분은 나는 45주지만 이거를 총 이제 금액적으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1주당 순이익에 1주당 가치가 좀 해석이 될 수 있다. 1주당 순이익.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 서머리 밑에 보면은 파이낸셜 여기 재무제표 있습니다. 재무제표 밑에 보면은 1주당 순이익이 EPS예요, EPS. EPS. 31원이잖아요, 지금. 지금 3원에서 31원, 근데 주식수가 더 증가된 거를 반영을 시키지 않고 2021년인데, 2022년부터는 여기, 이 영업이익이 필수적으로 증가가 돼야, 그러니까 이게 EPS,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EPS가 뭐냐.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가 되거나 주식수가 줄어들거나 해야 EPS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수만 늘어난다 라고 하면 EPS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단기 순이익도 주식수가 지금 증가되니까 단기 순이익도 증가가 돼야 된다. 이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주식수를 빼는 거거든요. 주식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EPS 1주당 단기 순이익이니까 1주당 이거를 이제 100주로 나누면은 뭐 1주당 얼마다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EPS예요. 그럼 1주당 순이익이 131원인데 여기 보면은 EPS가 31원이네요. 31원. 아, 1주당 31원인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 1405원이 주가잖아요. 그러면은 1405원에 1주당 얼마다라는 걸 나누면 답이 나오거든요. 31원 하면은 45배가 됩니다. 45배. 근데 이거는 이 31원이다라는 것들은 주식수 증가를 반영을 안 한 수치인 거거든요. 주식수가 증가가 되는 거는 2022년 3월 30일입니다. 이건 2021년도예요. 2021년도. 일단 흑자가 나긴 했지만 보면은 뭐 3원 지금 일단은 3원 키움증권 기준으로 EPS 3원 여기 3원 보이시죠? 3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3원을 계산을 했을 때 1405원 나누기 3원 하면은 468배죠. 425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31원을 반영을 하면 1405원에서 31원 반영을 하면 45원 EPS PER이 45배가 되는 겁니다. PER이 45배. 자, 이게 뭐 우선주를 포함 대한전선 우선주가 있나요? 대한전선 우선주는 없는데 일단은 뭐 발행 주식 총수다 하니까 뭐 신주 뭐 10이나 BW 뭐 그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발행된 주식을 총 포함한 가격들이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856, 47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포함돼가지고 895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주가 발행이 되는 게 이게 신주가 더 발행되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수치가 나와요. 앞자리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 85 여기서 이제 또 차익을 보면은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신주고 9주고 여기서 또 차익만큼 39 뭐 000 이 정도 000 뭐 이 정도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신주가 이 정도가 되죠. 그럼 일단 신주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EPS가 필수적으로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수가 더 나누는 주식수가 더 늘어나니까 주당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EPS 대비해가지고 PER은 아마 이 정도 수치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면은 그만큼 물량 부담이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팔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주식수는 일단 늘어난 거고, 주식수는 이제 내일이면 늘어날 거고, 늘어난 것들을 반영을 시킬 거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영업이익, 이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될 것이냐,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될 것이냐,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겠지만 당기순이익은 내가 벌어들인 돈, 이거 당기순이익은 증가가 될 것이냐, 지배주주 순이익도 늘어날 것이냐, 주식수는 이제 그대로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30일, 이제 30일에 계좌 잔고로 이만큼 늘어나는 주식수, 이 주식수만큼 이제 배분이 돼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보고서가 3월 22일에 나왔더라고요. 사업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3월 20일 이 칸이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쭉 공시가 3월 23일 쭉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보고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사업보고서 나온 것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뭐 반기보고서가 또 있어요. 여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있죠. 이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8월 17일에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분기까지의 기준, 그리고 3분기, 분기까지, 여기 반기 3월 17일에 나왔던 거, 그리고 분기,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사업보고서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먼저 여기 보면 수주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주 상황 쭉 내려보면은, 여기 수주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수주 상황들을 보면은 수주 금액들이 이렇게 수주 금액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 이제 8월에 발표를 한 수주를 보면은 수주 금액이 1조 9천억 원, 한 대략적으로 2조 가량, 그리고 기납품액이 1조 약간 안 되게, 그리고 수주 잔고가 남은 게 1조,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수주 총액이 또 늘어났죠. 1조에서 수주 총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됐었는데, 2조가 넘어가고 2조 5천 가까이 되고, 납품액이 1조 4천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1조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 최근에 발표한 3월 22일에 발표를 한 수주 상황들을 보면, 얘기들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1조 9천, 2조에서 2조 5천 됐다가, 지금 이게 이제 최근, 3월 22일 공시거든요. 보면은 3조. 수주 총액이 3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납품액이 직전에는 1조 4천이었는데, 기납품액이 2조가 됐어요. 그리고 남은 수주 잔고가 1조. 1조의 남은 수주 잔고는 계속 유지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여기 1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으니까 납품액도 계속 증가되고, 납품액도 증가되고, 수주도 똑같이 증가되고. 만약에 이 수주가 없으면은 기납품액이 증가되면 수주 잔고가, 남은 잔고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똑같이 계속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이 수주를 받은 거에서 납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주 잔고도 남아있는 납품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잔고도 일정 수준은 1조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 이제 실적이 증가되는 것들을 좀 보면, 분기별로 보면 되잖아요. 분기별로. 수주를 계속 받으면서 납품할 때 2분기, 3분기, 4분기 수주가 진행이 됐던 거, 납품을 계속하면서, 납품을 이런 식으로 계속 납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2분기까지도 수주가 계속 추후에도 발표를 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납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주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좀 봤을 때,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EPS가 어떻게 되죠? 이번 연도 영업이익률은 정상화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적어도 200억 원 수준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400억 가량으로. 그리고 이제 신공장들을 건설을 하면서 매출에 반영이 된다.
납품하는 것들을 좀 가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률, 이 공장에 대한 부채 비율도, 이 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도 감소가 될 거고, 여러 가지로 재무적인 부분들도 개선이 좀 되는 것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되고 오버행 시장에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이 부담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쳐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개선되는 모습들,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 주가가 평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한 현금으로 대응을 계속 잡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차이는 매매 전략의 차이로 진행이 이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조금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지금 손댈 수 없으니까 그냥 뭐 가지고 가야겠다.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대한전선 권리 공매도로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 보여줬지만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들도 보여줬고,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는 거는 내일 이제 상장 날이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인 악재가 끝나고 소멸이 되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이런 개선세를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생각들인 거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4월 4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